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 반성. 미래교육 카운트다운. 수업 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선생님들은 얼마나 경험해 보셨나요?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몰입의 순간입니다. 그럼 공개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몰입이란 주어진 활동이나 경험에 대해 완전히 몰두하고 전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몰입의 상태는 이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몰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입니다. 몰입을 경험하려면 이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고요. 이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조형 원리에 대해서 수업하는 중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조형 원리를 캔바에서 자신의 페이지에 이미지로 5분에 하나씩 각자 타이머를 하게 했고요. 모두 표현해 보는 활동을 제시를 했습니다. 약간 시간을 여유롭게 주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몰입을 촉진시키는 요인 두 번째, 도전과 경험의 균형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어렵다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도전과 경험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몰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한 이 장면에서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미 익숙한 캔바입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조형 원리. 익숙한 캔바는요, 적당한 이제 이미 있던 경험이겠고요. 처음 접하는 이 조형 원리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도전을 유발하는 거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검색을 통해서 각자 뜻을 정리하게 했고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그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미지로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5분에 하나씩 표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도전이죠. 집중해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럼 몰입을 촉진시키는 요인 세 번째,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대해 노력할 때 이 몰입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캔바에 있는 다양한 요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요소를 자유롭게 선택 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활용해서 학생 개별적으로 표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몰입을 촉진시키는 요인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몰입 유발자입니다. 몰입을 유발하는 사람이랑 사물은 자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집중력을 끌어당길 만한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수업에서 몰입 유발자는 바로 자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집중력을 끌어당길 만한 요소, 바로 캔바와 도전하는 지쌤, 선생님이 였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몰입을 촉진시키는 요인,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이 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친밀하고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보다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여 몰입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학기 초에 몰입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교우관계가 불안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학생에 비해 몰입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죠. 제가 지금 올해 이 학생들과 수업 중에서 몰입을 경험한 이런 경험들이 지금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 이 인간관계가
네, 정말 몰입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네, 챗 GPT한테 물어봤던 것과 제가 이제 수업 중 상황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네, 끄덕끄덕 거렸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바드가 네, 이야기해준 하나의 요소입니다. 네, 당연한 거죠. 외부 방해 요소의 차단입니다. 네, 이 방해 요소를 차단하면 현재 활동에 집중하고 방해받지 않고 생각을 이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 이제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자, 네, 어떤 방해 요소를 차단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생 간의 불필요한 대화를 차단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작업을 할 때, 네, 학생들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은 그거를, 네, 단절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의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교사는 5분에서 10분 이내로 목표와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교사 또한 불필요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농담이나 학생들이 너무 조용히 이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괜히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꾹 참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드백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 직접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캔바에서 댓글 쓰기라던가 공유를 해서 댓글로 이제 피드백을 남기는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드백 내용은 학생 개별 댓글로 이제 서로 남겨서 피드백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학생들이 이제 하는 활동을 이제 교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쭉 살펴보다가 전체 피드백이 필요한 내용은 네, 메모해 놨다가 한꺼번에 네, 전달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몰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두 번째, 도전과 경험의 균형. 세 번째, 자유로운 선택. 네 번째, 몰입 유발자. 다섯 번째, 인간관계. 여섯 번째, 외부 방해 요소의 차단. 자, 지금까지 몰입의 순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도 몰입의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